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똑같지. 혼자 사는 노인이 사는 게 다를 게 있나.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하긴 시부모가 혼자 살아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들도 많으니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에이 엄마 또 그런다. 나도 일하고 이 사람도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봐요. 그래도 우리만큼 부모 자주 찾아오는 자식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나저나 너네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기 소식이 없어? 내 친구들은 맨날 지들 손자 손녀 얘기만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지 않니? 아, 내가 말씀 안 드렸나? 우리는 아기는 안 갖기로 했어요. 뭐? 아니 손주 볼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왜? 아무래도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잘 쌓고 있던 커리어 무너뜨리는 것도 별로고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 상황에 무리인 것 같아서요. 아니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고? 아기가 없으면 너네 둘이 평생 살겠다는 말이야? 그래야죠. 그게 뭐 어때서요?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완전 독거노인이 따로 없는데 나야 너라도 낳았으니 며느리랑 네가 이렇게 찾아오기라도 하는 거지. 내가 자식까지 없었어 봐라. 누가 날 찾아와서 들여다보겠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도 이 사람이랑 많이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며느라. 생각 바꾸는 게 좋을 거다. 여자가 일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니? 나이 들면 다 잘리고 할 것도 없는데 예쁜 아기라도 낳아서 기르면 그만큼 보람있고 좋은 일이 없다니까?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아기 때문에 저희 모든 걸 바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희생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 확신 없는 상태에서 낳는 건 더 불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니?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 아니야. 커리어 쌓아온 게 아까워서. 그쵸. 그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봐주면 되지.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덜컥 맡기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 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하는 걸 하도 싫어하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지. 우리 때는 다른 여자애들은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니? 어머님은 이 사람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거지. 너희가 손주 낳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소리야. 안 낳으려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엄마. 애기 봐준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아기 생기면 우리 부부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가 결정할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 아휴,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도 없지. 자식들은 따로 떨어져 살지. 외로워서 그래. 손주라도 봐주고 있으면 너네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출 거 아니야. 친구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자주 만나.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손주 보러 집에 간다고. 나만 없어, 나만. 귀여운 손주가. 남들 하고 사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꼴 나지 말고 생각 잘해 너희들. 예, 새겨 듣겠습니다. 희원아, 오랜만이야. 야, 진짜 보고 싶었다. 이게 얼마 만에 상봉이야? 아유, 혜준이도 언제 이렇게 컸대? 남의 집 아가는 빨리 큰다더니 진짜 세월 빠르다. 그치?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는 않아? 힘들지. 죽어나지. 뭐 100일의 기적? 그런 거 있대서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 우리 애는. 100일 지나고도 한참 고생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애가 통잠 자서 살 것 같아.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좀 안 도와주시고? 야, 말도 마. 안 도와주겠다곤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 도와줘도 살 것 같은데 너무들 하셔. 애 낳는 건 후회 없는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실 거 알았으면 애 낳는 거 한 번쯤은 고민 더 해봤을 것 같아. 아유, 그 정도야? 진짜 많이 힘들긴 한가 보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애기가 너무 이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긴 해. 애가 점점 나 엄마인 거 알아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야, 진짜 애엄마 다 됐네. 입이 귀에 걸렸다. 그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은근 고슴도치맘인가 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피곤하긴 해도 애만 보면 만면에 미소가 번진다. 내가 봐도 혜준이는 이쁘긴 해. 너는 너 자식이니까 진짜 더 이쁘겠다. 상상이 잘 안 가네. 너는 아가 낳을 생각 없댔나? 너네도 결혼한 지 좀 됐잖아. 우린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아기 낳고 일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만 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일을 계속하는 쪽으로 선택했어. 와, 남편도 시댁도 다 동의한 거야? 애기가 또 은근히 나만의 선택으로 낳고 안 낳고가 되는 게 아니던데. 남편은 내 의견이니까 존중한다고 했고 시댁은 난리지 뭐. 애기 가지라고. 그럴 줄 알았다. 어르신들이야 애기 가지라고 난리지. 근데 너 그 말에 속아서 낳진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낳으라고 엄청 기다리면서도 육아는 못 돕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그래도 설마 낳으면 하루 정도는 봐주시겠지 했는데 진짜 절대 안 도와줘. 애기 이뻐만 하지.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셔? 근데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애기 봐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이해야 간다만. 육아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도 내심 몸이 힘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 부자인 사람보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내 애기 대신 봐주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그 정도야? 나는 누가 우리 혜준이 봐준다고 하면 둘째도 낳고 아주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알아?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것보다 육아만 하는 게 더 힘든 거? 나도 애들 어디 맡겨놓고 용돈 들이면서 일이랑 육아 병행하는 게 소원이야. 그렇구나. 나는 안 낳는 쪽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낳으면 적극적으로 봐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지내시거든. 그래서 좀 적적하신가 봐. 손주라도 있으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헐, 그래? 야, 그럼 딱히 너 일하는데도 지장 없고 괜찮은 거 아니야? 어머님도 진짜 혼자 집에 계시느니 귀여운 손주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롭고 좋으시겠는데? 그치? 솔직히 그거 듣고 내심 흔들리긴 했어. 다들 아기 낳고도 일하는 사람 많은데 어머님이 봐준다고 하는데도 안 낳는다는 게 너무 엄살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아기가 갖고 싶기는 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 사실 아기가 나한테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안 가기는 해. 그래, 이건 가져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덜컥 가져버리지 말고 자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키워내야 하는 거니까. 그치.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 잘 해봐. 3개월 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큰일 났어.
요즘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 뭐? 설마 임신 테스트기 말하는 거야?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이상하네. 진짜. 피임은 제대로 했는데. 테스트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같아서 2종류로 사와서 2개 다 해봤는데 둘 다 2줄이야. 우리 어떡하지? 아기 지우는 약 같은 거 있다던데 구해볼까? 얘가 미쳤나? 나 좀 바꿔줘봐라. 당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어? 아, 엄마한테 명절 선물 들어온 거 나눠드리려고 잠깐 들렸다가.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이를 지워? 어머님, 저도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라 저도 놀랐다고요. 그래, 놀란 건 알겠는데 아이 안 생긴 거면 몰라도 어떻게 생긴 애를 지워? 그 아이도 생명이고 네 새끼인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네 새끼를 죽여야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집에 가서 상의하자. 어? 아이 지울 생각하지 말어. 그거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알겠어? 여보,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런 얘기 할 줄 모르고 어머니 옆에서 전화를 받아버렸네. 괜찮아. 그나저나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아기 지우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아이인데 지우는 게 정말 맞을까 싶기도 해서. 사실은 나도 어머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힘들어. 아무리 내 인생 생각해서 지운다 해도 평생 생각날 것만 같고 이 아기 얼굴 궁금해하면서 다른 아기들 보면 죄책감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낳을 생각도 있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낳는 것도 지우는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어느 쪽도 용기가 안 나. 그럼 낳자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낳자고? 당신은 괜찮아? 나는 사실 당신만 좋다고 하면 낳고 싶었어. 어머니가 계속 아기 봐주겠다고도 했었고 우리만 마음의 준비 마치면 사실 못 낳아 기를 것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고작 일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평생 해야 되는 게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린 운이 좋은 거야 여보. 엄마가 저렇게 아이 봐주려고 하시니까 일도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응? 맞아. 그렇겠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부담되겠지만 우리 같이 잘 낳아서 키워보자.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시간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5년 뒤. 여보, 이거 봤어? 우리 소라가 유치원 갔다 와서 그려온 그림. 저번 주 주말에 놀이공원 같이 갔다 온 게 그렇게 좋았나 봐. 이게 나고 이게 당신이래. 너무 귀엽지? 나도 이거 봤어. 우리 소라 그림 너무 잘 그리던데? 영자 아니야? 오바는. 아무튼 딸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가끔 당신이 소라 보는 눈빛 보면 소라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니까? 나도 요즘 그 생각 진짜 많이 해. 아이 안 낳았으면 이런 행복은 절대 못 느꼈겠지? 우리 소라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가 맞나 봐. 그러니까 너무 낳길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네. 요즘 더 느껴. 옛날에 희원이가 했던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 요즘 뉴스 보면 아이들 봐주는 분들이 학대하고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우리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소라랑 지내면서부터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확실히 소라 보는 게 삶의 낙이신 것 같더라. 덜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끔은 소라 데리고 들어올 때 어머님이 약간 씁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워낙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에이, 그 정도 붙어있으면 됐지. 엄마도 저녁엔 쉬어야지. 평일엔 우리보다 더 오래 붙어있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겠어? 그건 그러네.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별 걱정이 다 드네. 근데 여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소라 뭔가 예전보다는 좀 차분해진 것 같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깨발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뭐 했냐고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 나는 평일에는 소라랑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몰랐네.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가 보낸 곳은 완전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아, 선생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좀 따돌림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해서. 어쩐지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걱정되네. 아니야, 그냥 내 기분 탓인 걸 수도 있어. 소라라고 맨날 깨발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소라랑 이야기 잘 해볼게.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 유치원에서 별일은 없어? 별일? 별일 없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일까?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왜 엄마 눈도 잘 안 봐주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엄마 속상해? 속상하지. 나 때문에? 소라가 엄마 안 봐주고 그러면 속상하지? 내가 계속 속상하게 하면 엄마 나 버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할머니가 말해줬어. 엄마가 소라 낳기 싫어했다고. 소라 없애려고 했다고. 뭐라고? 할머니가 소라 살렸대. 그러니까 엄마보단 할머니를 더 좋아해야 된대. 엄마는 언제든 소라 버릴 수도 있대. 소라야, 지금 하는 말들 다 진짜야? 진짜로 할머니가 그랬어? 응. 난 엄마 좋은데.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엄마는 소라 안 좋아한다고 자꾸 그래서 할머니랑 싸웠어. 할머니가 할 말 진짜야, 엄마? 아니야, 소라야. 할머니가 소라한테 장난쳤나 보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치셨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할게. 엄마는 소라 없으면 안 돼. 소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 응. 나도 사랑해, 엄마. 어머니,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소라가 저래요? 응? 다짜고짜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소라한테 얘기하셨다면서요. 제가 소라 낳기 전에 아이 안 가지려고 했던 거요. 그래,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내가 없는 소리라도 했냐? 어머니, 애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그 얘기가 소라한테 상처일지 아닐지 분간이 안 되세요? 안 그래도 요즘 소라가 요 며칠 부쩍 울적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런 거였다고요. 뭐 쓸데없는 소리? 지 일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애는 할미 집에 처박아 놓는 이기적인 어미인데 안 낳으려고 버티고 생긴 건 지우려던 거 나한테 딱 들켜가지고서는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낳았잖니? 애는 그것도 모르고 지 엄마 좋다 하니 내가 억장이 안 무너지고 배겨? 아이가 자기 엄마 좋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 억장이 무너지세요? 설마 어머님 저랑 소라 사이 질투하세요? 뭐 질투? 웃기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처럼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애한테 엄마란 이유로 사랑받고 있는 게 웃겨서 그래. 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놀아주는 게 할미인데 할미한테 고마운 건 모르고 엄마나 찾아대니 얼마나 꼴보기 싫으냐. 그게 질투지 뭐예요. 손주랑 며느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런 말이나 하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난 사실만 말했는데. 어머니,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저 어머니한테 소라 못 맡겨요. 뭐야? 나한테 안 맡기면 어디 맡길 때 눈이 있고? 요즘 뉴스도 안 보니? 가족 아니면 다 학대나 하는 세상이야. 그건 제가 좋은 시터 소개받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 마시고요. 적어도 시터는 어머님처럼 부모랑 이간질은 안 하겠죠. 내가 생판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냐? 네, 어머니께도 아이 맡기는 거 죄송스러워서 용돈도 시터 월급만큼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아이 안 맡기면 그것도 다 없는 거 아시죠?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으니까 이번 달 몫은 다 챙겨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너 뭐 지금 나 해고라도 하는 거야? 태도가 왜 그따위야? 해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는 소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더 해보니 시어머니란 인간이 아주 저에 대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소라는 아니라고 울면서 반항하다가 시어머니한테 훈육이랍시고 엉덩이도 몇 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라가 저희 부부 퇴근할 때쯤 돼서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챌 때마다 저런 식으로 대응하셨었나 봐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했고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나서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더니 제 외동아들이 화내는 건 무서우셨는지 싹싹 비시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랬다. 본인이 소라 육아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소라는 부모만 찾고 부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구구절절 변명하시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소라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해서 남편에게도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저랑 제 딸 사이 갈라놓으려다 손주도 못 보게 되고 오히려 본인 아들하고 사이가 갈라진 꼴이 보기 우습네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식 장사를 하며 딸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분식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인데요. 최근에는 이혼했었던 남편이 비참한 몰골이 되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땐 헌신짝처럼 저와 딸아이를 버렸다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니 돌아온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 주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너는 서빙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웃음을 팔고 있어?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데 씩 웃고 난리냐고. 당연한 것도 고마워해 주시니까 좋게 대한 거지. 단골 손님 만들면 어머님 분식집도 더 대박 나는 거고 좋잖아. 야, 이런 작은 분식집이 대박 나봤자 쪽박 간신히 면하는 정도지. 아, 결혼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나 보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 당신이 어머님 일 도우라고 해서 분식집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어머님도 친절하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인데. 뭐? 유난? 너 말 다 했냐? 이게 보자 하니까 서방님한테 자꾸 대드네.
내가 임신했다고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요즘 매질을 안 했더니 아주 나를 우습게 하네? 임신했다고 당신이 언제 좋게 대해줬어? 지금도 집에 가면 청소매 요리며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당신은 집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물 먹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잔말 말고 앞으로 너 분식집에서 서빙할 때 사람들한테 괜히 눈웃음 치지 마. 친절 핑계로 바람 대놓고 피는 꼴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가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니 저로서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마당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제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이었죠. 너 오늘 보니까 방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큰 싸움 난 거 아니니? 아유, 나는 주영이 지 아빠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린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그이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영이가 하늘 날아간 주영 아비한테 잘못 배운 게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런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내 일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야 어머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거라고 하더니 막상 일을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면 역정만 내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너 들은 얘기 있니? 내가 물어볼 때는 퇴사한 게 사업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완전 난리 피울 거라서요. 내가 너한테 해댈 일 언제 한 적 있냐?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보거라.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 집어던지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다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못 들었는데 동료들도 그이가 일 못한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도박인지 뭔지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비 체질이기는 한데 누가 놀리거나 먼저 시비 걸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다. 오히려 옛날 생각하면 성질 많이 죽은 편이지. 그럼 아직 성질 덜 죽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상사랑 동료들이랑 뒤통수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해서 치료비 물어준 것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이라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애 낳고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걔한테 심리 상담인가 가족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보라고 해야겠구나. 물론 네가 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오히려 짐만 얹어드린 것 같아서요. 내 암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솔직히 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좀 좋은데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많이 핍박했잖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대장암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철부지인 남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을 했다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은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 자식 헬스했다고 나대기만 하지 물근육이라서 붙었으면 내가 100% 이겼다고. 남들이 보면 임산부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은 겁쟁이 같을 거 아냐. 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대체 언제까지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무례하게 대할 거야.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싸움을 하냐고. 계산하는 곳에도 적혀 있고 입구에도 빤히 반찬이랑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잖아. 그런데 두 눈깔 멀쩡히 달려놓고도 물 달라 반찬 달라 하는데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눈이 있으시면 보일 거라고 대답한 게 뭐가 잘못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이런 분식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원해서 잠깐 나도 이 일 하고 있는 거야. 팔자에 없는 배달에 손님 접대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당신 내기 바둑이며 화투며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도박판 버리는 곳에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 안 차릴래?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태어날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아야지. 분식집 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쪽팔리는 일인 거 몰라? 두고 봐. 내가 한탕 크게 해서 팔자 피고 말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절할 날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잔소리 줄여. 나한테 잘하라고. 당신한테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수발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야, 뉴스인가 뭔가 보니까 임신해도 적당히는 운동해주면 좋다던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즐겨.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니 뭐니 그딴 걸로 괜히 시간이랑 돈 날리는 일도 없다더라.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일 투입해. 알겠어? 그런 건 또 외국 거 어찌나 잘 따라가는지. 당신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니. 나처럼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해주면서 불리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도 손해를 보고 살아서 내 지인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당신한테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분식집 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돕고 있잖아. 당신은 오전 오후 깔짝 얼굴 도장 찍었다가 도박판으로 사라지기나 하고. 야, 적당히 해. 잔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물린다. 내가 패 돌릴 때도 네 잔소리 생각나서 컨디션이 망가지는 사람이야. 귀에 맴돌 지경이 적당히 하라고. 어머님이 아픈 몸 이끌고도 분식집 일 하시잖아. 당신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뭔가 나서야 할 거 아냐. 어머님 대신해서 떡볶이 만들고 튀김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든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짐 죄다 지우고 살 생각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 나 진짜 열받으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 알 텐데. 이것 봐. 당신 은근히 강약약강인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문신하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 야, 진짜 미쳤냐? 남자 자존심을 이게 마구 긁어대네. 야,
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야. 선택적으로 아니고 사람 안 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부터 깨버린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질 보여줘? 알겠어. 믿으니까 그만해. 당신 정말로 그럴까봐 겁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조만간 대가리 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응? 남편이 손님을 패겠다는 선인을 저는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말릴 수는 없을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선언한 대로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가족과 방문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발 멀쩡히 달려있는데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던지라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사람을 팼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사과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영이 어떻게든 빼보겠답시고 합의 본다느니 그러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그이가 많이 서운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 상황에 대해서 뭐 듣고 있는 거라도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한번 방문이나 다녀오너라. 나도 따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호되게 좀 혼을 내줄 거니까. 맘 같아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주영이 이 자식이 제 아비 닮아서 성격이 더럽잖니. 안 오면 그거 두고두고 씹어대면서 나중에 온갖 원망으로 이어질 애다. 어머님,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 차라리 훌훌 어디 떠나가라고 하고 싶구나. 아픈 시모일 도우랴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 집 탈출했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나.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보러 가던 중 하필이면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산부인과로 선회를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예약을 통해 방문했는데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어.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있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면 또 신고한 인간 대가리 깨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정말 달라질게.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잘못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야? 엄마 곧 돌아가시잖아. 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엄마 죽기라도 하면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 몸 점점 쇠약해 가시는데 엄마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쓸쓸하게 하늘 가는 거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당한 이후에 멀쩡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 내가 말했지? 알지. 병원 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면서 사고 당일날 멀쩡하셨다며? 그 일 떠올리면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말 믿고 방치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 시기만 안 놓쳤었더라면 아직도 아빠 살아있을 텐데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나 구치소에 있어서 우울한데. 어머님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
당신 여기 있는 동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아프다면서 깨시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더라. 나 듣지 말라고 몰래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 에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내가 빨리 성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변했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변화해줘. 부탁할게, 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분식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하는 남편 될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어야지.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버리고 딸과 함께 훌훌 떠날 생각으로 구치소에 갔었던 저였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들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의 아픈 몸이라도 돌봐드리고 임종까지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대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돌아왔구나. 이 집구석 떠나고 그냥 네 살 길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구치소 가니까 남편도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주영이 아비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아서 이렇게 골치만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아이랑 저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떡볶이며 튀김 만드는 법 배워보는 건 어떠냐?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약을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든 야무지게 잘하는 너니까 문제없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먹는 것도 신경 쓰시면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주방 절대 못 오게 하시더니. 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주영이가 또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애잖니. 그래서 너한테 분식일 알려주지 말고 서빙 정도만 시키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걸 깨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제가 분식일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그래, 여자가 잘나면 또 바람 피우게 된다고 어떻게든 너한테 서빙만 시키라고 주방 근처는 구경도 못하게 하라 하더구나. 분식 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는 이런 것까지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때가 많아. 시어머니를 간병할 겸 분식일을 도와드리러 집에 돌아온 저는 분식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의외의 제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딸아이를 기르는 한편 분식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워낙에 시어머니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아예 눈앞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엄마, 내가 집사람 절대 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여보, 어머님 편찮으신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지금 편찮으신 건 엄마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집사람한테 일 절대 안 가르친다고. 너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가게 일 열심히 도운 건 며느리였다. 네가 생각 없이 폭력 저질러서 가게 평판 떨어뜨리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나 간병하고 돌본 것도 며느리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 어미 타박을 하는 거냐? 너는 왜 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니? 왜 이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아, 그래. 친아들보다 남의 딸년이 이제 더 소중하다 이거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사과는 개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질 내가 더러워서 나가고 만다. 당신 지금 가면 어머님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왜?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변하겠다더니 왜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프신 어머님 버리고 가서 당신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는 또 어쩌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기술을 배웠거든? 구치소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설마 당신 무슨 나쁜 일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니지?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내가 그래도 내 손 더럽혀가며 돈도 5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됐다 그래. 가정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렇게 배신이나 받는데 그냥 내 배 불리고 새장가 드는 게 훨씬 낫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너는 이 지긋지긋한 가게에서 잘 지내봐. 어? 엄마랑 이곳에서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예, 이제 돌아와 놓고 또 어딜 간다고 그러니? 주영아! 남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가게에 딸린 집에 올라가 현금이며 돈 될 만한 폐물들 등을 죄다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가차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 저와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돈 붙여줄지도 모르고요. 도박이니 범죄니 손대는 게 어쩜 걔 아비랑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주영이가 다시 돌아오면 걔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너는 그냥 이혼을 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을 일이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라도 걔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내 부탁이니 꼭 들어주렴. 가능하겠니? 가게는 네가 그동안 맡아주고 있으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서 눈을 감으셨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어머님께 배운 메뉴들을 개량하기도 하는 등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 데다가 어머님의 간병에 남편의 수발이 없으니 가게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저의 분식집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맛집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이 흘러 아기이던 딸아이가 5살이 될 때쯤 남편이 허름한 차림새로 어슬렁거리며 저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니 손가락도 하나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대박 났다며?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지. 우리 기특한 여보가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야, 우리 딸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어머님 장례식 때도 보이질 않더니.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그게 좀 꼬여버렸어. 그래도 비즈니스한 경험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겠지? 야야 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왜 또 사람 민망하게 이래. 밖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직원도 더 뽑고 기왕 하는 김에 분전도 내버리자. 어? 그건 내가 관리하면 수입도 2배 될 거니까 우리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꿈만 같다. 어? 우리 가게는 개뿔. 미친놈아,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다니? 너 약 먹었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들은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 되냐고. 변호사분이 몇 년 동안 멋대로 실종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 게다가 당신처럼 폭력 휘두르고 나나 딸이며 부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남이라고 치자 썩으려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인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아들인 내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인 네가 차지하고 있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해봐. 그래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소송 좋지. 한 달 내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 건다. 걸 재산이나 있으시고 허름한 차림새며 손가락 잘린 거며 보니까 어디서 도박하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나 본데? 야, 내가 진짜 이 가게 깽판을 쳐봐?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남편, 아니 이혼한 이후 저의 전남편이 된 작자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깽판을 치다가 결국 손님이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 소송을 통해 빼앗긴 가게를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은 개차반을 편들어줄 법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은 제게 동정에 호소하며 1,000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간 행해왔던 폭력에 실제로 난리를 부렸던 전적 등을 사유삼아 현재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남편을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